네, 네이버에 이렇게 세나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세나고 카페가 있습니다. 예, 산하20이라고 되어 있는 요 카페로 오시면 되고요. 자, 위에도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네, 여기 말고 카페로 들어오시죠. 카페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세상에 나쁜 과일은 없다 보실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고양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문제행동 꿀팁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우는 문제, 무는 문제, 화장실 문제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울어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울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거 볼게요. 너무너무 계속 우는 고양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해결책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네, 해결책들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해결책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가 너무너무 계속 울어요. 여기서 나오는 고양이는 젤리라고 하는 고양이네요. 자, 1년 조금 안 됐나봐요. 네, 여자아이고요. 중성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 때부터 엄청 울더라고요. 네, 아기 때부터 울었다고 하네요. 그러려니 했지만은 계속 울어서 발정났나 해서 미리 중성화도 시켰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올려놓고 그 해결책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네이버 카페 세나고 검색하셔서 오시면은 100개가 넘는 문제들, 실제 사례들을 보실 수 있고 통화 상담, 가정 방문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원래 고양이가 잘 울지 않나요? 울어도 너무 울어요. 자, 빨간 글씨는 우리 집사님, 우리 주 보호자님의 글씨예요. 자, 답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라는 가정은 없고요. 예민한 고양이들이 주로 울긴 합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성으로 좌절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네, 이유는 아주 다양한데요. 첫 번째, 집안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울 수도 있어요. 고양이들은 이 집안의 구조에 아주 예민합니다. 집안의 구조, 어디에 벽이 있고, 어디에 멀리면 뭐 부엌이 있고, 어디에 화장실에 있고, 어디에 방이 있고, 어디에 창문이 있고, 이런 것들 아주 예민합니다. 햇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죠?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수도 시설, 이런 것들 아주 예민합니다. 두 번째, 집안 가구,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요. 그렇죠. 하다못해 화장실, 급식기, 급수기, 이런 것들의 위치, 이런 것들의 개수. 자, 아래하고 똑같아요. 자, 세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개수, 냄새, 위치, 재질,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울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직적 공간이 부족할 때요. 이게 뭐냐면은, 비유를 좀 할까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수평적 공간을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막 뛰쳐나가죠? 네. 더 멀리 가서 넓은 영역을 표시를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런 수평적 활동을 조금 더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고양이는요, 수직적 활동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수평적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수직적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캣타워를 예를 들겠습니다. 캣타워가 바로 수직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고양이들이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런 공간들,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되게. 예를 들면 뭐 부엌에 있는 선반들, 장롱, 그렇죠. 냉장고, 창틀, 이런 것들, 모든 선반들이 얘들은 소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수직적 공간입니다.
이것의 모양이라든가 크기, 냄새, 재질, 개수 이런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고양이들이 주로 울기도 해요. 네 번째, 가족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울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때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기지요. 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울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외부에 대한 호기심인데요.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관문을 보고 주로 우는 고양이에게 이 현관문을 열어봐 줬더니 어떻게 반응하느냐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햇줄, 몸줄이죠. 몸줄을 내서 밖으로 내보내보니까 고양이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상당히 의문이죠. 분명히 현관문을 보고 울었단 말이죠.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현관문을 열어줘 보고 밖으로 데려가 봤더니 막상 고양이의 어떤 반응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때 단순한 외부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죠. 집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 답답하죠. 밖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발전기예요. 발전기 때 고양이들 주로 이렇게 울죠. 까마귀 울듯이 이렇게 우는데, 네. 그리고 무료할 때, 심심할 때도 많이 울어요. 자, 일곱 번째, 애착 관계입니다. 특별한 사람, 동물, 어떤 물건, 어떤 상황, 어떤 기억을 자꾸 애착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여기선 지금 젤리 같은 경우는 자기 친엄마를 찾기 위해서 우는 거죠. 사실은 이 젤리의 울음은 정상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듣는 것은 좀 힘듭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항의, 이런 민원들이 많겠죠. 그래서 울음을 고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깝지만 고쳐줘야 되겠죠. 자, 여덟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입니다. 주로 주보호자, 우리 집사님들 또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잘못 형성되어 있거나 성립되어 있을 때,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남녀 간의 어떤 이해관계, 오해 때문에 주로 다투기도 하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넌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런 건 말이죠. 네. 자, 아홉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타고난 성질이나 기질이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50%에서 한 80% 정도는 타고난 거예요. 이것이 후천적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습관화되었고 행동이 고착되어 버린 겁니다. 그냥 우는 고양이로 딱 굳어버린 거죠. 열 번째, 파양, 입양, 재파양, 재입양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고양이들은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고 이럴 때 아주 치명적입니다. 흔히 이사를 하고 난 뒤에 고양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 배설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는 똥 오줌을 아무데나 본다, 밤새 운다, 이렇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자, 이런 문의들이 많아요. 동물들은 이사라는 개념보다는 이소죠. 장소를 옮기는 거죠.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는 경우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사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고양이는 이사하고 난 후에 식음을 전폐해서 죽은 고양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고양이들은 이사에 예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1번째, 병원을 방문하거나, 한 번 방문한 것도 방문한 겁니다. 방문하거나 몸이 아플 때 당연히 웁니다. 12번째, 보호자의 반려 방법이 이 고양이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의 교감, 소통 문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죠? 몸짓 언어, 소리 언어, 어떤 것들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1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자, 보호자님 말씀이네요. 가지각색 울음소리를 내고요. 네, 그래요. 고양이는 다양한 감정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감정 변화를 다양한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표현 방법이 이제 우는 거죠. 돌아다니면서도 울고, 누워서도 울고, 뭐 쉬면서도 울고, 말하는 것처럼 울고, 대답도 잘해요. 이렇게. 네, 이런 고양이를 말랑이라 그러죠. 말대꾸하는 양이. 대부분의 감정 표현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잠 못 잘 정도로 울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원인은 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광범위하죠. 범위를 조금 좁혀볼까요? 8번과 9번이 주 원인입니다. 8번과 9번 볼까요? 8번 이해관계, 9번 타고난 성질. 그렇죠. 이게 8번과 9번이 주 원인인데요. 사실 나머지 1번부터 11번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원인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거든요. 저희들도 짜증이 나거나 갑자기 화가 날 때 단순히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만 그렇지 않죠. 쌓이고 겹치고 엎친 데 덮쳐가지고 빵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답도 못 듣고 왔어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 동물 상담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문제로 365일 매일매일 문의가 있어요. 지금 녹화하는 중에도 문의가 옵니다. 제 카톡으로는 문의가 많이 와요.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울까요? 이렇게. 네, 답변 드릴게요. 이 고양이는요, 타고난 성질 자체가 예민합니다. 네, 이 고양이는 타고난 성질 자체가 예민해요. 예민한 고양이는 무엇이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마음에 들어도 울어요. 마음에 들어도 울고 들지 않아도 웁니다. 딱히 뭘 해달라고 우는 건 아니에요. 네. 타고난 성질, 품행 자체가 그런 겁니다. 대부분 표현 방법이 이 울음입니다. 울음. 네. 그냥 우는 거예요. 좀 허무하시겠지만 그냥 우는 겁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요, 말 많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짜증을 잘 내거나 불안정한 사람들, 칭얼칭얼 내는 사람들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12가지 모두 해주시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네, 이런 경우 예민한 고양이 성질에 맞춰주는 것이 사실은 좋은데요. 사실 그러긴 힘듭니다. 네, 그 점 감안해서 제가 주의사항 해결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해결책 첫 번째, 보호자께서 고양이에게 평소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인간의 언어죠. 네, 밥 줄 때도 놀아줄 때도 고양이에게 말을 좀 적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왜냐고요? 고양이는 우리 보호자의 행동을 관찰, 모방해서 학습하고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님께서 말씀 많으시면 고양이도 말이 많아져요. 자, 두 번째, 어렵겠지만은요, 출퇴근, 놀이시간, 급식시간을 좀 일정하게 해주시면은 고양이와 우리 보호자님 간의 신뢰성이 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신뢰성이 형성이 되면요, 예민한 고양이들은 울음이 좀 그칠 수 있어요. 덜 예민해지거든요. 신뢰성이 부족하면요, 많이 울고 많이 불안해집니다. 이건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성이 부족하면 많이 짖고 그래요. 이건 사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요. 신뢰성을 위해서 좀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양이가 울 때 화내지 마시고요. 아무 말씀 마시고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즉시 부채요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채요법을 제대로 사용하시면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채요법 뭐냐고요? 자, 아래 영상 있죠?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부채요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채를 착 펼치는 거예요. 자,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셨다는 가정하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고양이가 울 때 만져주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픈 곳이 있는지 검진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육안으로 관찰하는 검진, 문진 이거 말고요. 과학적인 검진을 받으란 얘기예요. 혈액검사, 뭐 X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꼼꼼히 받아보시란 얘기입니다. 왜냐면은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는 고양이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겠죠. 즉상즉결. 잘하면은 즉시 상을 주고 잘못하면 즉시 결과를 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처벌은 아니고요. 처벌은 소리 지르고 때리고 혼내고 이것들을 처벌이라 그래요.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억압하는 것들요. 그런데 여기서 결과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처벌 대신 결과를 주는 겁니다. 처벌은 시행 과정에서 고양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결과는 마음의 상처를 물론 줄 수도 있지만은 이 처벌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좀 적게 줄 수 있다. 이 결과를 주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고양이가 후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울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즉상즉격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예를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잘하면은 간식을 줍니다. 못하면은 부채요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간식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새끼 손톱 정도의 크기, 완두콩 정도의 크기면 좋고요. 건식, 마른 음식이면 좋아요. 자, 간식을 주는 방법은 아래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잘하면은 간식을 주고 못하면은 즉시 부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고양이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하지만 성향, 타고난 품행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례에서는요, 지금 젤리는 3차 사회화 시기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님의 인내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양이는 1차, 2차, 3차 사회화 시기가 있는데요. 3차 사회화 시기는 생후 6개월부터 8개월까지를 3차 사회화 시기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젤리는 뭐 벌써 1년 가까이 돼가죠. 그러니까 이 3차 사회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이의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면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고양이가 8개월 넘어버렸다. 생후 8개월 넘었다. 그러면은 이 행동 교정이 생각보단 쉽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안 고쳐져요. 이미 나이가 먹어버렸고 이 행동이 굳어버린 거예요. 습관화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얘들도 생후 8개월까지 문제를 고쳐줘야 잘 고쳐져요. 그렇다고 해서 안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뭐 얘들은 죽을 때까지 행동 교정은 가능합니다만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집사님들의 대단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효과는 이 부채요법 시행했을 때부터 7일 전후로 예상을 해봅니다. 꼭 영상들을 보시고요. 여기는 세상엔 나쁜 고양이는 없다. 네이버 카페 세나고고요. 저는 박민철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고양이는 없다는 한국 반려동물 상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예요. 고양이의 각종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게시판 상담, 통화 상담,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고요. 아니면은 저에게 카카오톡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박민철이었습니다.